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고 눌림 매매를 한다는 거는요, 그냥 단지 포지션 차이예요.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빨리 내겠다 싶으면은 돌파 매매를 하는 거고, 단기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좀 여유를 두고 시간 투자를 좀 하면서 대신에 손실을 많이 보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면은 눌림 매매를 가져가는 거죠. 말 그대로 돌파 매매는 시간을 전략을 하고 급등을 먹는 대신에 손해가 커질 수 있는 매매, 그리고 눌림 매매는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잘 알고 난 뒤에 매매를 좀 하시면 되는데,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장대가 뜨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장대가 나오고 나서, 장대가 나오고 이 장대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손실을 감행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구간들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 조심해야 되고,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진 상태에서 손절을 여기다가 두고 손절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좀 지지받고 안착하고 흔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버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돌파 매매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된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여기로 변질이 되죠. 돌파를 하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관점을 보고 매매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눌림목으로 떨어지고 안착하고 결국은 눌림 매매가 되는데 손실만 커지고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눌림 매매보다 실력을 좀 더 요구를 합니다. 실력을. 눌림 매매보다는 돌파 매매가 손실도 커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력 요구를 좀 하고 있고, 그때그때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한 매매예요. 눌림 매매는 말 그대로 손실이 바로 밑이기 때문에,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손절만 제대로 한다면은 부담이 없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건지는 성격에 따라서 나눠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매매를 할 때는 박스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요. 이런 박스, 공구리가 됐든 3번 자리가 됐든 타점은 돌파는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서 바로 사는 거고, 눌림은 박스가 나오고 나서 돌파 이후에 안착하고 있는 자리에서 눌림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손절은 여기 잡으면 되고요. 3번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들어갈 때는 이평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평선을 뚫어 올릴 때 타점을 잡고, 눌림목은 이평선 뚫어 올리고 나서 안착하고 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눌림이 안 왔을 경우에는 좋은 종목을 바로 놓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바로 돌파가 안 나오면은 눌림에서 걸리는 이 단점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단점은 다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유형에 맞게 매매를 좀 잘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추세를 하나 끄어놓고 내가 눌림 매매를 한다면은 이 눌림목 자리에 도달했을 때 매매를 하는 거고요. 내가 돌파 매매를 한다면은 박스를 그어놓고 이 박스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돌파할 때. 아시겠죠? 돌파를 할 때 매매를 하고, 돌파봉이 그 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다 내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손실은 내가 감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눌림 매매를 하는 분들이 2차 매수를 하는 경우가 없고, 돌파 매매를 감행하는 분들이 2차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타기라고 하죠. 고수가 아닌 상태에서 같은 실력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눌림목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산 투자할 때도 돌파 매매를 하면 돌파 매매만 하고 눌림 매매를 하면 눌림 매매만 하는 건가요? 다르죠. 내가 공부하는 관점을, 내가 지금 매매하는 거를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실전 투자를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계좌에는 똑같은 기법, 똑같은 포지션으로만 들어가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정리가 잘 되잖아요. 내가 이 종목들을 들어갔고 이 계좌에는 돌파만 하고 혹은 3번 자리만 매매하고, 아니면 그 옆에 계좌는 눌림 매매만 매매하는데 뭐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대인 것만 매매를 하고, 혹은 엔벨로프 하단선에 대인 것만 매매를 하고, 급등을 했다가 장기 이평선에 대인 것만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지고 매매를 좀 나누시면 돼요.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금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연습하는 관점에서 이것저것 좀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계좌로 좀 많이 해보시되 연습하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건 있어요. 눌림 매매를 하다 보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손절이 짧잖아요. 손절이 짧아요. 그게 엄청 장점이거든요. 이 눌림 매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가 이 눌림목이 오면은 이게 3번 자리가 됐든 떨어지고 있는 자리가 됐든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됐든 내가 손절만 되고 타점만 잡을 수 있으면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돌파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3번 자리 이후. 우상향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상승하고 있을 때 추세가 받쳐주는 그런 구간에서 돌파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눌림 매매는 뭐다? 내가 타점만 잡을 수 있고 손절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타점 딱 도달하면 그때만 바로 딱 매매해버리면 되죠. 매매하고 단기간에 반등 나오는 자리면은 나포가대에서 매매를 했으면은 단기간에 수익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연습하기에는 눌림목 매매가 좋죠. 아무래도 더 안전하기도 하고 수익을 좀 가져갈 수도 있고, 대신에 상승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나포가대 관점에서는 상승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포가대가 아닌 관점에서 눌림 매매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해되셨죠? 눌림과 돌파 차이점. 내가 어떤 관점이 편한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포지션 가지고 가시면 되죠. 일반 개미들은 돌파에서 샀다가 안되면 눌림목에서 물타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런 매매를 가장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비추천하는 거. 그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낫죠. 한 파동 기다리고. 돌파랑은 안 맞기 때문에. 공구리 치고 돌파 타점은 알겠는데 눌림목은 어디까지인지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손절가 끄어놓은 자리가 눌림목이에요. EM택을 만약에 여기서 돌파할 때 샀어요. 여기 박스를 치고 공구리를 치고 여기 돌파를 하니까 샀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살자님이 손절가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박스를 치고 돌파가 나왔을 때 내가 만약에 손절을 13,000원에 잡았으면은 13,000원 요 근처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잡는 게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바로 손절 치면 돼요. 이탈하면 올라가면은 바로 반등 먹으면 되고요. 지지 받으면은 시간 투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내가 만약에 손절을 여기다 잡았다. 이 구간에다가 내가 만약에 손절을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오면은 당연히 내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사면 되는 겁니다. 내 타점이 오는 것만 사면 돼요. 내 타점이 오는 것만 사면 되고 손절 라인 끄어놓고 대응하면 됩니다. 눌림 매매도요. 잘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눌림 매매를 하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 보내줘야 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꼭 내가 돌파 매매를 할 때는 꼭 눌림이 오는데 눌림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요. 주식은 과학이다. 아시겠죠?